자, 아까 요걸 빼먹었네요. 마지막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요거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인 회계 용어 시작할게요. 영어로 말하면 ABC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선 회계 기간에서 좀 전에 아까 1년 얘기했었죠.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까 전기, 단기, 차기하고 기초기 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근데 1년인데 12월 31일까지를 예를 들은 거고, 예를 들어서 학교는 몇 월에 시작하죠? 3월인가요? 학교는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 29일까지 할 수도 있고, 은행, 금융기관은 4월부터 3월 30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계 공부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요거 하고, 자,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업종에 따라서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어요. 1사분기, 2사분기 이거 들어보셨죠? 3개월 단위, 여기가 3개월이구나. 그 다음에 반기,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하는 건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초과하면 안 되지만 1년 이내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할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1년 기준 됐죠?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자, 이제 지금부터 2절부터 본격적인 회계 용어. 본격적인 회계 용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ABC, 알파벳 띄는 겁니다. 알파벳. ABC 하는 거예요. ABC. 요즘은 ABCD 이렇게 안 배운다면서요. 유치원 때도. 그죠? 단어로 배우고 막 그런 데죠. 단어로 배우고 애플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단어 배우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ABCD 막 외우게 하고 막 달달 외우고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네, 넘어가요. 근데 어쨌든 회계에서는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회계 ABC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영어 ABC 하는 거예요. 자, 먼저 2절에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태라는 말, 재무 상태는 이제 지금부터 1번부터 나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제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해야 될 부채나 그리고 자본의 구성 내역, 구성 상태를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자산부터.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합격까지 꾸준히 하신다면 아마 2000번은 해야 될 자산이라는 단어. 자산. 개인적으로 말하면 재산.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분,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못 알아듣진 않죠. 저 사람 재산이 많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라 함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회계 공부할 때는 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 재화, 여기서는 제가 재화와 채권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재산 그러면 보통 뭘 얘기해요? 물론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 많은 게 최고지 뭐. 돈이 벼슬이고, 그죠? 돈 많았으면 공부 안 할 건데. 그죠? 공부 안 하면, 제가 한 100억 있으면 공부 안 할 거야. 주택관리사 뭐 하러 해, 그죠? 돈이 최고야, 돈. 근데 그거 말고 또 건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여러분이 아파트 있거나 빌딩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재산이죠. 재산. 그리고 자동차. 차를 뭐 몇 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자동차. 그 다음에 이 비품이라는 거는 이따 또 뒤에 나와요. 어차피 나오는데 비품, 책상, 의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이게 비품인데 이런 거 다 한마디로 다 팔면 돈 생기죠. 돈 값어치 있죠. 현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건물이나 자동차나 비품 이런 것들은 팔면 돈 생겨요. 그죠? 화폐 가치가 있죠. 화폐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하죠. 화폐 가치가 있는 물건, 재물, 재산, 그걸 재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팔면 돈 생기는 거. 돈이나 물건이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업이라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상품 등의 물품, 상품은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어쨌든 물건, 상품, 물건. 무식한 말로 팔면 돈 생기는 거. 돈 값어치 있는 거. 그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결론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 다음에 채권. 이게 중요하지 또. 채권이 중요하면. 채권이 뭔 뜻이에요? 채권은 그렇죠. 받을 거지. 만약에 우리 이제 항상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셨죠. 계속 기업이에요. 자, 근데 기업인데 기업도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변에 여기도 가게들 많지만 여기 있는 가게들 대부분은 물건을 사다가 마진 붙여 파는 이런 거죠. 물건을 사다가 마진 붙여 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상품이에요, 결론은. 솔직히 회계 안 배워도 상품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어디 가면 상품이 좋아, 상품이 얼마치, 뭐, 무슨 좋은 상품 많아, 뭐 이런 거. 어쨌든 판매를 위해서 보유한 게 상품이고, 그 상품 매매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통업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업이 기본적이죠. 아니면 여러분이 아예 공장을 차려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 아니면 음식을 조리해서 팔아. 이거는 그냥 물건 사다 파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제조업이죠. 뭐 어쨌든 제조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그죠? 많은데 우리 회계할 때는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는 특별한 말 없으면 상품 매매업이다. 유통업이다. 내가 기업이다. 그리고 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업이다. 라고 먼저 전제하면서, 근데 거래할 때 좀 이따 다시 나오지만 물건을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외상. 그럼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한자로 채권이라고 하죠. 받을 돈이 채권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여기 외상 매출고,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외상값. 나머지는 좀 이따 하죠. 어쨌든 재화와 채권을 통틀어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자산.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결론은,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입니다. 재화가 뭐라고요? 돈이나 물건. 한마디로 하면 돈이나 물건. 채권은 뭐라고요? 받을 거. 그렇죠. 그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그거예요. 회계 앞으로 우리가 그냥 내년 학교 갈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 근데 이 자산이라는 용어를 아까 제가 2,000번 했는데 2만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산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자산이 여기서 어려운 뜻이 있어요? 자산이 어려운 뜻이 있어요? 없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나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나 같은 말이에요. 단 우리 개인적으로 재산은 주로 이쪽이죠. 재화.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외상값 받을 거 이런 건 별로 없죠. 근데 요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돈 1억 원 빌려줬대. 그럼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여금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죠. 그죠? 때 되면 받아야지. 그 받아야 될 권리를 한자로 채권.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자산. 그렇죠. 자산. 그럼 자산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아니면 오늘부로 누구한테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죠? 네. 재화와 채권. 근데 앞으로는 재화와 채권 이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자산. 그럴 거예요. 자산.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란 결론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다. 돈이나 물건. 이때 물건은 정확히 하면 그냥 아무런 물건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화폐 가치 있는, 팔면 돈 생기는.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도 이거 들고 가면 걸리지만 만약에 들고 가도 된다면 들고 갔다 왔다 판다. 돈 생기죠. 그럼 이것도 자산이에요. 팔면 값어치 있죠. 자산이에요. 이 칠판도 떼어다 팔면, 그것도 진짜 떼어가면 안 되고, 떼어다 팔면 이것도 돈 팔을 수 있다면 이것도 자산이죠.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 칠판이 유용하게 써먹죠. 이거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만 떠드는 것보다 여기다 그냥 뭐 찌꺼리는 게 낫죠. 그럼 이건 값어치 있는 물건이에요. 재화입니다. 재화. 이것도 비품이에요. 이것도 비품.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비품. 빔 프로젝트 이것도 비품. 다 비품. 자산입니다. 팔면 돈 생기는 거. 재화와 채권. 근데 재화와 채권인데 이제 오늘은 재화와 채권이라고 하시되 결론은 오늘부터는 자산. 영어로 A. 에셋 들어보셨죠? 무슨 에셋? 어셋. 뒤에 있는 액티바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오늘 2개국어 띄는 거야. 영어하고 독일어. 2개국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일어를 왜 써냐면 원래 이 복식부기 원리가 독일식이에요. 옛날에 독일식.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우리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가 원래 복식부기 원조예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서양보다 몇백 년 앞섰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여튼 대단한 거 알고 들어가면 그래요. 복식부기 원리도 우리가 서양보다 훨씬 앞섰어요. 몇백 년이 앞섰어요. 고려시대 아시죠? 송도사계 치부법. 송도, 개성. 서양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부터 이제 아직 원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원리를 거의 똑같이 1900년대 초까지 썼어요. 일제시대 그때까지 쓰다가 이제 결론 서양식에 밀려서 이제 없어졌죠. 어쨌든 결론은 자산. 그래서 독일어 이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제가 바쁘다 보면 자산이라고 두 글자 쓰기 귀찮을 때는 A 쓸 거예요 아마. A 쓰면 자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산에 속하는 이름들. 우리 각자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듯이 회계에서도 장부에 기록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밑에 있는 이 표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죠. 요 계정이라는 건 기록 계산을 위해서 설정하는 단위다. 그래서 계정이라고 하고 아까 회계학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어카운팅, 어카운트 ing죠. 영어로는 어카운트. 이게 어카운트고 약자로는 AC. 나중에 제가 AC 쓰면 저 계정인데 그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계정, 어카운트, 계정. 이게 바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집에 개인적인 재산의 목록을 만든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현금, 지금 현찰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그죠? 그리고 값어치가 이제 1원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한 10만 원 이상 나가는 것만 쫙 한다 그러면 집 있고 그죠? 아파트 있고 그죠? 아파트 있고 차량도 있고 차량도 한 5대가 있겠지만 그냥 한 대만 할게요. 차량 있고 또 뭐 TV 있고 에어컨 있고 또 뭐 있고 하다 보면 사실 수십 가지 나오겠죠. 만약에 10만 원 이상만 하자 이거 10만 원 이하 빼고 10만 원 이상만 하자 하더라도 품목을 따지면 꽤 많을걸요. 여러분 지금 몸에 우리 지금 있는 거 가방, 신발, 뭐 휴대폰 이런 것만 해도 나오겠죠. 어쨌든 요런 하나하나의 품목들, 요런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바로 계정이라고 그래요. 계정.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 재산 변동을 기록한다면 그래 돈이 증가 감소되는 내용을 기록하자. 예금이 증가 감소되는 걸 기록하자. 물론 아파트는 맨날 사는 거니까 변화 없겠지만 만약에 기업으로 따지면 빌딩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이 규모가 커져서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건물을 새로 살 수도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파트가 한참 지났지만 종합부동산세 막 얘기 나올 때 전국의 아파트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채예요? 예전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800여 채 됐었죠 아마. 각 지방에까지 이렇게. 아니 서울에서는 한 채 뭐 20억 30억 많지만 지방 내려가면 1억짜리 여기서도 지하철역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저 멀리 갈수록 저기 한 1억만 줘도 사는 아파트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국에 주택 아파트 이런 걸 한 800여 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럼 그거 기록하자 이거지. 그럼 여러분이 빌딩이 3개야. 그럼 빌딩 하나 둘 셋 따로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차량도 여러 대 있으면 여러 대. 그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그 계정의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그래서 뭐니 해도 현금이죠. 현금. 돈. 그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무조건 기록할 필요가 있겠죠. 돈. 그다음에 예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은 보통 예금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금은 보통 예금인데 보통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통 예금.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회계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라 나와요. 중요한 게 나와.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당좌예금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볼 일이 없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할 게 아니니까 이건 기업에서만 하니까. 근데 이건 왜 하냐? 요거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래요. 응? 저건 또 뭐다냐? 자, 근데 바로 밑에 게 책에는 여기 있네. 자, 바로 밑에 게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요거 기업에 이제 우리 항상 회계할 때는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기업에서는 이제 대금 결제. 돈 주고받을 때 대금 결제할 때 당연히 자, 먼저 현금 설명할 필요가 없죠. 현금이지. 그다음에 외상.
외상도 설명할 필요 없죠. 외상이 뭐예요?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3일 후에, 일주일 뒤에, 한 달 후에, 3년 뒤에, 어쨌든 나중에 주는 거, 그게 외상이죠. 근데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상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죠?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도 지금 1층에 편의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오메감에 가끔 편의점 그 차가, 화물차가 와서 편의점에 물건 내려놓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다 체인점도 마찬가지. 음식점 이런 데도 음식점의 식재료를 아침에 새벽에 새벽 시장 가서 물건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사오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면 아침마다 가서 새벽 시장 가서 채소, 과일, 생선 사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죠? 발주 미리 전날 그런 업자가 따로 있어. 그런 업자가 따로 있어서 발주를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새벽 시장 가서 물건 산 다음에 식당 앞에 박스로 이렇게 놔줘요. 그리고 요즘에 새벽 배송하는 거 그런 것처럼 식당에도 식자재를 납품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마다 가서 보기는 힘드니까, 나는 아침부터 장사를 해야 되니까 식자재는 미리 전날 필요한 걸 그 사람들한테 폰으로 쏴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구매한 다음에 아침에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결제는 그 자리에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정기적으로 하겠죠. 그 매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주일치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2주마다, 보름마다, 아니면 월 결제. 아니면 또 이런 거 식당. 제가 어제 저 밑에 저 촬영하는데, 거기는 밥 먹는데, 거기가 뷔페식 식당이에요, 한식. 근데 거기에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냥 밥 퍼먹는 거 아시죠? 뷔페식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돈 결제 안 해, 그분들은. 수첩이 있어요, 여기 노트가 몇 개 있어. 쫙 있어가지고, 그 업체마다 거기다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쓰고 먹는 거예요. 왜? 월 장부 있잖아요. 그리고 식당, 여기서는 여기 온 사람들한테는 식사를 그냥, 그 자리에 돈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월 결제하는 거죠. 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뛰어먹고 도망갔다. 그죠? 큰일 나는데. 어쨌거나, 돈 나중에 주고받는 게 현실에서는 엄청 많죠. 외상.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자, 이제 나머지. 카드 거래도 설명할 필요가 없네? 요즘 또 회사에서도 법인카드 같은 걸로 결제하니까, 그죠? 결제수단 카드.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있네. 자, 당좌수표라는 거와 약속 어음이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수표나 어음이라는 말은 그래도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못 들어봤으면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못 들어봤다고 누가 때릴 거 아니고. 자, 근데 수표나 어음이라는 거 회계에서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거래나 외상 거래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한테 1억 원을 줘야 돼. 1억 원.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금 이런 거 빼고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1억 원을 하려면 만 원짜리 다발이면, 옛날 영화에 나오는 007 가방 얇은 거 거기에 하나 꽉 채우면 이게 1억 원이에요. 이제 만 원짜리면 한 다발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짜리 100다발이 1억 원이니까 100다발을 들고 다니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007 가방 딱 하면 그게 1억인데, 요즘 5만 원짜리 나왔으니까 5만 원짜리 나왔으면 20다발. 근데 20다발들도 이만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 요즘 위험해서 어떻게 다녀? 그럴 때 종이 한 장에다 그냥 1억 원이 9자리예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회계를 배울 사람들이잖아요. 회계하는 사람들이면 요 9자리가 억 단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 억 단위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많이 나와요.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250만 원, 주로 이렇게 나오고, 2억 5천, 3억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냥 1억 원이야. 그럼 수표나 어음의 장점은 종이 한 장에 1억이고, 아니면 아예 공 하나 더 붙여. 10억. 아니면 하나 더 붙일까? 100억. 이렇게. 100억 맞나? 맞네요. 100억. 그럼 100억이라는 돈도 종이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오늘 줘야 돼. 그럼 100억짜리를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종이 한 장으로 100억을 받은 거예요. 수표 어음의 장점. 공통점은 종이 한 장으로 거액을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거. 어떤 차이가? 지금 당장 주겠다.
즉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 가서 찾아가시오 그럴 때는 당좌수표. 여기 당좌수표, 당좌수표예요. 그럼 제가 은행, 저는 K은행의 주거래은행이야. K은행에. 그럼 여기에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까 내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시라 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예금, 이 은행에 들어있는 이 예금, 그게 바로 방금 했던 무슨 예금? 그게 당좌예금. 그럼 당좌예금이 되어 있으면 당좌예금 통장 안에 돈이 몇백억 쌓여 있어요. 아, 그럼 좋겠다. 그죠? 몇백억 쌓여 있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줘야 돼. 그럼 여러분한테 100억짜리 수표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또는 내일, 원래는 하루 받자마자 가면은, 어쨌든 받자마자 바로 은행 가서 내가 수표 받았다. 은행에서 그럼 조회해 보겠죠? 이상 없는지. 이상 없으면 여러분에게 돈을 주죠. 현금으로 주면 못 들고 가니까 통장으로 쏴주겠죠. 어쨌든 주겠죠.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있고 이 돈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거액을 줘야 될 때 수표, 당좌 수표라는 걸 발행해서 주면 그냥 알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당좌예금이에요. 당좌예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 그게 바로 당좌예금. 수표는 왜 발행한다? 발행하는 이유는 현금처럼 들고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간편하게 거액을 취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254만 5천 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상관없고. 자, 그다음 어음은 또 뭐냐? 어음은 왜 뉴스나 이런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이거 안 나와요? 어음 부도 났다. 들어보셨죠? 부도. 어음 부도. 그게 뭐냐?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은행 가서 찾아가시오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100억을 자, 오늘이 며칠이죠? 9월 4일인가요? 오늘이 9월 4일이야. 근데 오늘 9월 4일 날 발행을 했지만 돈은 예를 들어서 6개월 뒤면 10, 11, 12, 1, 2, 3 그럼 26년 3월 3일 날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치고 그래 어음을 여러분이 받았어. 제가 줬어요. 그럼 저는 26년 3월 3일 날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렸다가 3월 3일 날 은행 가서 여기 제시된 은행이 있을 거예요. 은행 가서 제시하면 은행에서 돈을 주겠죠. 그게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수표는 당장 주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시라. 어음은 일정 기간 후에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 줘야 되면 수표를 주겠죠. 근데 제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왜 현실적으로는 외상거래가 태반이니까 그냥 주면 좀 억울해. 지금 당장 주면 3개월 있다 준다고 해야지 막 이러는 거.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주기로 약속할 때는 어음을 발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날 돈 안 갚으면 그죠? 그게 부도지 뭐. 그게 부도죠. 그게 부도됐는데 그래도 안 갚으면 철컹철컹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급을 거절하는 게 부도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죠. 일단 어쨌든 수표와 어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결론은 수표는 따로 정해진 날짜 만기가 없고요.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공통점은 종이 한 장으로 거액을 취급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수표와 어음 차이점 아시겠죠?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시오. 그럴 때는 수표. 근데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수표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무슨 예금? 여기 당좌예금. 그렇죠. 이제 당좌예금 뭔지 아셨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당좌예금이 없어요. 기업에서만 있지. 왜냐하면 거액을 취급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개인은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업에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씩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수표나 좀 이따 해야 될 어음을 주고받을 경우가 있다. 근데 수표를 발행하려면 무조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제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수표를 발행해 드렸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 가서 제시했더니 은행에서 얘 통장에 돈 없는데 돈 안 줘요. 그럼 저는 사기친 거죠. 바로 은팔찌야. 그럼 당연히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당좌예금. 그럼 이제 됐고, 그럼 바로 밑에 이건 나중 얘기인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아직 안 배웠는데 현금성 자산까지 다 합쳐서 나중에 보고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씁니다.
네,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현금성 자산까지 모두 싸잡아서 보고서에 쓸 때 이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갔더니 그 표가 떨어져 있죠, 지금. 떨어지네. 밑으로 가면 단기 손익금융자산이라고. 근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유가증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가증권? 값어치가 있는 증서. 여기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시장성 있는 주식 같은 거, 주식 거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시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사고 팔고를 할 때 그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 손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단기 손익이라고 해요. 단기에 발생한 손익, 이익이나 손실, 손익, 그리고 금융자산이라는 말 쓰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할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입문 단계에서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라고 일단 하자. 근데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조금 길어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상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상품. 자,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까 제가 우리 장사한다. 그 물건을 사다가 판다. 그때 사고 파는 그 물건이 바로 상품이에요. 사고 파는 핵심은 판매 목적인 거. 그러니까 옷 가게에서는 옷이 상품이고 신발 가게에서는 신발이 상품이고 그 커피숍에서는 커피, 주스 이런 게 상품인 거죠. 그죠? 자, 상품이라는 건 특정한 물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또는 매입한 거. 이게 상품이다. 그런데 판매를 목적으로 사다가 파는 거. 사다가 파는 건 상품이라고 하고 내가 만들어 파는 건 제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품은 나중에 원가회계라고 다른 거 한번 할 때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상품만 기억하셔도 돼요. 상품. 그 다음 소모품은 사무용 문구류, 볼펜, 노트, 칼, 지우개, 복사용지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사무용 문구류. 이것이 소모품이다. 소모성. 그 중간중간 써서 없어지는 이런 분필 이런 것도 소모성이죠. 소모품, 볼펜, 복사용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비싼 거가 아니라 싼 거죠. 상대적으로 싼 것이 소모품이고 비싸면 조금 이따 비품 나오죠, 밑에. 그래서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요거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입문 단계, 진짜 왕 초보자라 하더라도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그럼 대충 알만하죠? 토지가 토지고, 땅이죠? 건물이 건물이지 뭐. 기계가 기계고. 근데 기계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만.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기계가 뭐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뭐 만드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어제는 점심 먹으면서 잠깐 뭘 봤는데 충격받은 게 있어. 사람이 뭐 하다가 이거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으면 호불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썼던데 호불호가 있어 이렇게. 호불호가 있다. 요즘 참 좀 심각해요, 그죠? 네, 회계에서는 그러면 안 돼 이거. 어쨌든 호불호가 있다. 어제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다시 토지, 건물, 기계가 뭐예요?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기계, 차량. 근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 들으면 알아요, 그냥. 비품도 뭐 어려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앞에서 잠깐 나왔죠.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이런 카메라, 이런 빔 프로젝트, 이런 칠판, 저런 앰프, 마이크 앰프 이런 것들이 다 비품이죠. 에어컨 저런 거 이런 거 다 비품이에요. 뭐 됐죠?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네. 그렇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사무 볼 때 쓰려고 하는 거, 영업할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니면 저기 커피숍이라고 했는데 커피숍에 냉장고 같은 거, 아니면 커피 머신, 그죠? 다 비품이죠. 그리고 다 팔면 돈 생기죠. 비품. 그 다음에 기계가 기계고 건물이 건물이고 차량이 차량이고 그런데 어쨌든 전부 다 목적은 사용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조금 아까 커피 머신이 그럼 거기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근데 기계라고는 안 하죠. 커피 빼는데 기계라고 안 하고 보통 그냥 비품이죠. 커피 머신 비품, 복사기처럼 비품이고 어쨌든 기계나 비품이라고 했는데 다시 컴퓨터로 돌아옵시다.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어. 노트북 컴퓨터. 근데 이게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려고 했으면 이게 비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판매용이면
판매용 컴퓨터, 판매용 노트북이면 그쪽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은 비품이지만 전자제품 매장이나 저기 할인마트, 백화점 이런 데 있으면 그건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거면 이거는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어떤 회사는 상품이지만 어떤 회사는 비품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다?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구분되시죠? 이게 상품이라는 건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팔려고 했으면 상품인 거고, 내가 쓰려고 했으면, 내가 쓸 거면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식으로 쓴다. 만약에 내가 부동산업자야. 부동산 매매업자. 나는 매일같이 팔려고 이렇게 노력 안 해. 1년에 한 2건만 팔면 200억 벌어. 토지. 그럴 수도 있죠. 토지 같은 거 건수 큰 건 한 건만 해도 몇십억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야. 그럼 나는 장부에 적을 때 토지를 사고 팔았다가 아니라 상품을 사고 파는 거죠. 토지가 상품인 거지. 토지가 부동산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토지가 만약에 토지든 건물이든 둘 다 판매용이었다면 그렇죠. 상품인 거예요. 그냥 판매용이면 상품인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일반적인 유통업에서는 토지나 건물은 보통 회사에서 쓸 거니까 사용할 목적, 즉 영업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토지, 건물, 기계 이렇게 얘기한다. 판매용이었으면 상품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솔직히 영업용이다, 판매용이다 이런 건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러나 용어 자체는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자체는 그닥 어려울 게 없지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복습할 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그리고 아까 외상매출금, 토지, 외상매출금 안 했구나 참.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용어를 자꾸 입으로 말로 뱉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나오네. 돈 빌려준 거 대여금. 대여라는 말이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건데 여기 단기와 장기가 있죠. 아하, 요거 단기와 장기 기준이 뭐냐? 여기 써 있네. 1년 이내, 1년 이상. 아까 우리 회계에서 회계 기간이 특별한 말로 쓰면 1년 기준이라는 말이 있었죠. 1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항상 장기다, 단기다 이거 구분하는 기준은 1년입니다. 그럼 1년 이내를 단기, 1년 초과를 장기라고 그래요. 그게 돈 빌려줬는데 그 돈을 언제 받을 거냐? 1년 내에 받을 거면 단기 대여금. 1년 이상 장기적이다. 그럼 장기 대여금. 그것만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장기, 단기 언급이 없으면 그냥 단기로 보시면 되고 일단 특별한 기간이 표시가 없으면 단기 대여금. 그리고 장기, 단기 언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중요한 건 자산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자산이에요. 내가 가진 돈, 예금, 그죠? 그 다음 상품, 송호품,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자산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산 뜻이 뭐라 했죠? 회계에서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랬죠. 재화가 뭐였죠? 돈이나, 그죠? 화폐 가치가 있는 돈이나 화폐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죠. 재물, 재산. 채권이 뭐였죠? 채권은 받아야 될 거, 받을 돈이죠. 받을 돈. 자, 그럼 다시 대여금으로 돌아와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1억을 빌려줬으니까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돈은 1억이 나갔어. 그 대신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게 바로 대여금이라는 채권. 어쨌든 결론은 자산이죠. 지금 하고 있는 자산. 오늘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여금이 뭐예요? 대여금이 뭐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부터 자산. 돈 빌려준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 뜻은 당연한 거고 이제 회계 용어로 대여금이 뭐다? 그러면 자산. 상품이 뭐다? 자산. 건물이 뭐다? 자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회계 용어를 배우는 거니까 토지, 건물, 기계, 차량, 현금, 예금 그리고 아까 뭐였지? 상품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자산이다. 이게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자산이다. 이게 그냥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자산 용어를 익혀두시고, 그 다음 중요한 외상매출금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죠. 외상으로 매출, 파는 거. 왜 매매라는 말이 팔구사구잖아요. 매출은 파는 거죠. 매출은 파는 거고 매입은 사는 거죠. 근데 이 용어가 회계에서는 정확히는 상품을 사고 팔 때, 상품을 사고 팔 때 매출 매입이라고 그래요. 파는 게 매출, 사는 걸 매입. 이걸 앞글자 따면 그게 매매잖아요. 매매를 팔구사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매자, 살매자. 팔구사구. 어쨌든 외상으로 매출, 말 그대로 외상으로 매출한 돈, 외상값. 근데 중요한 건 외상으로 팔긴 팔았는데 중요한 건 뭐를?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채권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미수금이라는 거 보이죠? 미수금 보이는데 그거 뭐라고 써 있죠? 상품 이외의 물품 등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거나, 일단 거기까지. 지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는 외상 매출금. 근데 상품 이외,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래요. 그 좀 이따 나와요. 다시 여기로 올게요. 다시.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똑같이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은 거. 아까 어음 얘기했죠? 어음. 여러분이 물건을 팔았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대. 3개월 후에 준대. 어음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음 용지, 종이 쪼가리만 받았다가 3개월 후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받을 거. 그게 바로 받을 어음. 글자 그대로 받아야 될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 이해되시죠?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둘 다 뭘 팔았을 때? 상품을 팔았을 때. 그냥 증서 없이 나중에 줄게. 그러면 외상매출금. 그냥 믿고 파는 거죠. 즉 여러분하고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이야. 그 물건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끼리는 관행이 어차피 우리는 월결제 하기로 했으니까 월말에 줄게. 이렇게 말로만. 그러니까 따로 종이 같은 거 증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외상매출금. 근데 어음은 종이에 쓰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주겠다. 날짜를 콕 박아서. 그게 어음이죠. 받을 어음. 그리고 요 두 개를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채권. 뭘 팔았을 때? 상품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채권이다. 매출채권. 이때 여러분 책에 써 있죠. 매출채권. 근데 원래는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외상매출금을 그냥 매출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정도로 받을 어음은 좀 이상하게 점점 안 나와요. 점점. 그래서 그냥 매출채권 하면 그냥 외상매출금이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매출할 때 발생하는 채권, 매출채권. 근데 원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요즘은 그냥 외상매출금이 매출채권이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엄청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 자산이라는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자산, 제일 중요한 자산, 그리고 대여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이게 새로운 용어를 했을 뿐이지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안 하던 말이니까 아직은 낯선 거죠. 아직은. 이런 것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자, 외상매출금, 상품, 받을 어음 그러면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미수금. 아까처럼 호불호가 갈려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회계를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한자를 자꾸 안 쓰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것만 해요. 또 돈을 준다. 지급. 이거 뜨는 게 더 헷갈린다. 안 쓰는 게 낫겠다. 어쨌든 선하고 미는 이거 우리가 워낙 많이 써요. 앞으로 제가 요건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요거는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선급, 선수, 미수, 그리고 미지급 이런 표현을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 중에 지금 여기 두 개 나왔죠? 미수하고 선급. 자, 미자는 나중에. 숫자는 수입, 받는 거, 수입과 지출은 들어봤죠?
수입과 지출, 지출, 지급 이렇게 수입은 들어오는 거, 지출은 나가는 거, 지급 돈 주는 거. 그럼 선급, 급자, 선급할 때 급자하고 미지급할 때 지급 요거랑 지급자 붙는 건 돈을 주는 거고 선수 미수할 때 숫자는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글자를 붙여보면 선급은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거. 선급 먼저 준 거이고 미리 준 거. 대표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거. 대금 중 일부를 혹시 계약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계약금 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기 전에 계약금 거는 거. 우리 회계를 안 해봤어도 일상생활에서 계약금을 줘본 적이 있지요. 집 살 때, 방 얻을 때, 차 살 때, 뭐 이럴 때 혹시 없었나요? 계약금 미리 걸고 이런 거. 이제 방 얻으러 다니는데 월세 얻으러 다니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딴 사람 주지 말라고 계약금 걸어. 있을 수 있죠. 계약금. 이때 계약금을 미리 주는 거. 즉 본 물건, 이제 그 집을 제가 완전히 계약하기 전에 돈을 미리 주니까 먼저 주는 돈. 글자 그대로 선급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계약금을 걸었으면 생각해봐요. 계약금을 걸었어. 그럼 돈은 나갔죠. 돈은 나갔지만 돈은 없어졌지만 이 방을, 이 집을, 이 사무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거 자산이에요. 아까 자산이 뜻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으면 딴 사람하고 계약하지 마라. 내한테 우선권이 있다. 내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계약을 먼저 했으니 계약금을 먼저 걸었으니까 나는 계약금을 걸은 만큼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자산이에요. 자산. 선급금은 자산. 그다음 미수금은 글자 그대로 나중에 받을 거. 나중에 받은 거는 아니겠죠. 나중이니까 받을 거겠지. 나중에 받을 돈 미수금. 근데 뜻은 아까 뭐였죠? 상품이 아닌 거.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 매각 처분. 가만있어 봐. 아까 상품을 사고 팔 때는 매출이나 매입이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상품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상품이 아닐 때에는 매출이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매각 또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얘기죠, 솔직히. 매입도 산다는 얘기를 상품일 때는 매입이지만 상품이 아닐 때는 보통 구입이라고 그래요. 또는 취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입.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일반적으로 상품일 때는 매출, 매입, 상품이 아닐 때는 매각, 처분, 매각, 처분 또는 구입 이런 식으로 살 때는 구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거나 어음으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 옴인데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어음 받으면 그때는 미수금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중요성은 없어요. 원래는 이렇지만 그냥 미수금은 나중에 받을 돈. 대표적으로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을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수금, 선급금 여기까지가 전부 다 자산에 속하는 항목들만 한 거예요. 자산에 속하는 항목들. 그래서 오늘부터 현금, 예금, 그 다음에 상품,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미수금, 선수금 이런 말 보이면 우리는 바로 자산이다. 0.1초 내로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 자본도 있는데 뭐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가시죠.